지하에 살고 있었어가지고 돈을 벌고 첫 번째로는 부모님을 이제 아파트로 이사시켜 드렸었고, 제가 지양하고 싶은 거는 실력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지 내가 막 슈퍼카를 탑니다 뭐 합니다 이런 건 좀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게 실제로 현업에서도 많이 통한다는 거죠. 통하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수강생분들 보면 2일차 3일차 만에 억대 매출 이뤄내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실제로 우유만 듣고도 매출 1억 했어요 이런 분들 많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 아침인데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기는 울고 지금 유모차 배달 와가지고 유모차 조립하고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되게 성공하신 대표님인 줄 알았는데 가정에서는 역시 아빠네요, 한 명이. 이게 성공이죠 뭐 요즘에 아기 낳고. 일단은 지금 그 유모차 조립하느라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빨리 좀 조립하고, 제가 아기를 방치하는 게 아니라 이 스스로 잘 수 있게 좀 시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생후 얼마나 됐어요? 이제 6개월 됐어요. 이제 6개월이요? 제일 바쁘실 시기네요. 저희 와이프가 바쁘죠 뭐.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유튜브에서 비즈니스 관련한 컨텐츠 만들고 있는 포리얼이라고 합니다. 사전 조사를 해봤는데 비즈니스 크리에이터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그럼 이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뭐 크리에이터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을. 근데 제가 이제 비즈니스와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뭔가 저를 좀 있어 보이게 소개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비즈니스 크리에이터라고 제 이름을 지었고요. 이거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사업가라고 표현하기가 조금 저는 낯간지러워가지고 비즈니스 크리에이터입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새로 네이밍 하신 거네요. 그럼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전에는 제가 25살 때 처음 창업을 원래 했어가지고요. 대학교 4학년 때 휴학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었습니다. 외부 투자도 받고 열심히 좀 하다가 나중에 이제 좀 주주 갈등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오고, 그때 이제 유튜브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 되게 도전적인 삶을 사신 것 같은데 가장 재밌었던 경험 하나 말해줄 수 있나요? 재밌었던 경험은 저한테 이제 좀 귀중한 경험이긴 했는데, 제가 대학교 축제 때 그 야광봉을 팔아봤었어요. 대학 다니면서도 제가 막 장사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동대문의 그 문구도매 상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야광봉을 사서 저희 학교 행사를 할 때 막 팔았거든요. 근데 너무 안 팔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앙대학교를 나왔는데 우리 대학교 행사가 그렇게 재미가 없나, 왜 이렇게 잘 안 팔리나. 근데 그 다음 주에 홍대 축제가 있었어요. 홍대 축제에 가서 파는데 저희 학교에서 팔던 가격의 2배로 파는데 다 팔리는 거예요. 그때 느꼈죠. 이게 시장을 잘 찾아야 된다. 똑같은 상품이어도 어떤 시장에서 파느냐에 따라서 야 이거 엄청 잘 팔리고 안 팔리고가 결정된다. 그게 약간 뭐 값진 경험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오늘은 혹시 어떤 업무를 보시나요? 저희 이제 1년에 2번씩 IBC 2.0이라고 예비 창업자분들과 또 사업자분들한테 이제 마케팅 교육을 하는 그 교육업을 하고 있어요. 계속 사무실에서 이제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혹시 괜찮으시다면 대표님 일상 같이 촬영하면서 어떤 일들 하는지 소개시켜 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같이 가시죠. 미소, 갔다 올게. 제가 그 출근길이 조금 좀 험난해가지고. 출근길이 좀 머나 봐요. 네, 좀 멉니다. 같은 동에다 구하려고 했는데 옆동으로 가야 돼가지고. 같은 동이 아니라 옆동이라서 먼 걸로. 여기가 이제 3층에서 옆동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근을 할 때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출근을 합니다. 그럼 엄청 바쁠 때는 햇볕도 못 볼 때도 있으시겠는데요? 그럴 때 있어서 일부러 1층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잠깐 살짝 한 10초 정도 햇빛 맛보고 출근할 때도 있어요. 10초요. 원래 제가 한참 동안 그 집에서 일을 했었어요. 홈오피스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과 삶의 분리가 없어가지고 처음에 창업했을 때는 내 집에다가 사무실 해놓고 정말 그 자고 일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그러니까 이 삶의 질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최근에 좀 인원이 늘어가지고 아주 어수선합니다. 좀 사무실이 좁아서. 원래 오늘이 재택하는 날이라 집에서 이제 할 거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출근을 하시는 거고요. 보통 이제 재택을 지금 하시는 분이 또 3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여기 제 사무실이자 제가 뭐 촬영할 때 쓰는 공간이고요. 그럼 오늘은 사무실에서 어떤 업무 보세요? 저희 이번에 이제 그 모집하는 수강생분들 오시면은 웰컴 선물을 좀 드리려고 웰컴 선물 같은 거 좀 선택할 거 추리고, 또 기존에 이제 저희 멤버분들 다시 좀 연장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컴백데이를 만들려고 해요. 컴백데이에 오신 분들 또 선물 좀 드릴 거 추리고 있습니다. 혹시 선물 리스트 공개 가능한가요? 일단은 제 교재 뭐 전자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사실 실물본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배송을 해드리려고. 아무래도 이게 모니터에서 그 자료들을 보려고 하니까 다들 좀 어려워하시고 각자 직접 재본을 하셔가지고 보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좀 실물 형태로 보내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자료들 살짝 업데이트도 할 겸 좀 뽑아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좀 일단은 멤버분들 간에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니까 서로 네트워킹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일부러라도 온라인 강의지만 오프라인 좀 상황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2번씩 이제 오프라인 행사도 열고 뭐 호텔 연회장을 빌려가지고 전체 멤버분들이 이제 오프라인에 오셔가지고 강연 같은 거 들을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실제로 거기 현장에 오셔서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소통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 명함을 주고받고 같이 막 동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채용이 막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올해는 더 활발하게 만들어 보자라는 사실 측면에서 계속 저희가 이제 뭔가 공간을 거창하게 대관해가지고 여는 것보다 우리 공간을 가지고 행사들을 좀 자질구레하게라도 많이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오프라인 공간도 좀 만들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이따가 오후에 오프라인 공간에 갈 거거든요. 이제 가서 또 거기서도 이것저것 행사할 것들 저희 또 기획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비즈니스 크리에이터나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어감이 조금 생소해서 스몰 비즈니스는 어떤 거예요? 뭐 스몰 비즈니스라는 게 어떤 사전에 딱 정의가 있는 거는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미래의 기업의 형태가 아무래도 직원들을 많이 늘리지 않고 1인 기업의 형태나 아주 소수의 잘 실력 있는 직원들이 좀 재미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소규모의 그런 비즈니스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되면서 훨씬 더 많은 지금 직원을 막 뽑지 않아도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똑똑하게 소수의 인원들이 단단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저는 스몰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아무래도 미래의 우리의 중소기업의 형태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성에서 계속 컨텐츠를 만들고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한테도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고도 조그맣게 시작해서 단단하게 키워가는 방법들을 좀 계속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저도 창업하면 되게 거창한 단계가 있을 줄 알고 아이디어가 있어도 부담감 들고 걱정도 했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더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처음 창업을 막 거창하게 외부 투자 받고 정부 지원금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외부 이제 VC 투자까지 받았었으니까 그렇게 사업을 한번 해보고 나니까 결국에 내가 사실 뭔가 자유롭고 싶어서 사업을 한 건데 돈 이전에 자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아침부터 뭐 밤까지 주말 할 것 없이 일만 해야 되는 그런 쳇바퀴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게 됐죠. 이전 회사를 정리하고 나서 일단 1순위는 나의 자유다. 내가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형태로 내 비즈니스를 만들자. 거기에 좀 포커스를 해서 계속 오다 보니까 지금처럼 좀 스몰 비즈니스를 지향하게 됐고 일부러 규모를 막 엄청 폭발적으로 키우지 않더라도 내가 번 거 가지고 잘 투자해 가면서 키워가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걱정이 하나 더 있는데 제가 맨날 하던 것만 하다 보니까 좀 정체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더 다양한 걸 해보고 싶어서 저를 더 노출시키고 싶은데 혹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내가 받고 싶은 그 외주의 고객 처들 타겟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병원 외주를 좀 새롭게 뚫고 싶다, 아니면 전문직의 좀 외주를 새롭게 뚫고 싶다 이런 어떤 니즈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제 뚫고 싶은 어떤 그 타겟을 정하면 그분들의 그 DB를 먼저 모으는 게 첫 번째죠. 그래서 PD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지식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온라인 세상에서 뿌리면서 그분들의 연락처를 미리 받아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연락처를 가지고 사실 이 마케팅과 설득 작업이 이제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DB를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사실 그 대표님 다른 강의를 봤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메일 리스트 수집해라 네. 이거였거든요. 네, 맞아요. 전화번호를 받는 게 이제 뭐 훨씬 더 접점이 크고 좋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화번호 받는 거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데 길거리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한테 연락처 따는 거 쉽지 않아요. 잘 안 주거든요. 근데 온라인 세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광고를 돌려서 뭔가 고객의 DB를 받을 때 이메일 같은 경우는 되게 진입 장벽이 낮게 어느 정도 이 자료가 좀 괜찮다면은 쉽게 받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좀 광고 단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일단 내가 초보이고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바로 막 전화번호를 모아야지라고 이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메일부터 한번 모아보자라고 시작을 하면 훨씬 더 좀 진입 장벽이 낮게 시작할 수 있죠. 사무실이 오히려 저는 좀 정감가거든요. 이런 책장도 따로 있고. 근데 이거 뭐예요? 이게 척추에 좋은 의자라고 여기 앉으면은
이 허리를 아치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아. 이렇게 쓰는. 허리를 자동적으로 펴주게 네, 하는. 제가 약간 그 앉아서 오래 일해서 그런가 약간 디스크기가 있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좀 재밌어 책 보여요. 고르거나 이럴 때 쓰고 정작 업무할 때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정강이가 아파가지고. 유튜버들의 꿈 실버 버튼 아니에요? 아 그쵸. 이제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흔해져가지고 제가 처음 받았을 때만 해도 이거 보면은 되게 신기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신기해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완전 신기해요. 실물 처음 아, 봤어요. 그런가요? 네. 아. 책 근데 되게 많네요. 평소에 일하시다가 좀 쉬는 시간에 책을 읽으시는 편인가요? 사실 뭐 저희가 원래 정해놓은 거는 월요일 금요일에 전 직원들이 점심 먹고 그 독서를 좀 하자 독서 시간을 정해놨는데 그때 책을 읽어본 적은 없고요. 제가 좀 고민이 있을 때나 이럴 때 뭔가 좀 이 책에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한 번씩 그냥 열어보고 뭐 그럴 때도 있고 저녁에 사무실에서 이제 야근하는 경우에 밤에 혼자서 좀 눈에 들어오는 책들 한 번씩 읽어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좀 저도 이름을 많이 들어본 책들이 많네요. 이거는 뭐예요? 비즈니스 스테로이드? 이건 이제 비즈니스 영역에서 무조건 필독서죠. 아니 이거 지은이가 포리얼인데요? 네, 이거를 안 읽었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무조건 필독서? 네. 제가 용품문고 가서 이거 베스트셀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그 영풍문고에 좀 재입고 좀 해달라고 제가 그 요청 좀 해주세요. 열심히 Q&A 게시판에 그 네. 원리 업로드하기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마케팅에 관심이 좀 생겨서 혹시 저한테 추천해 주실 책 있을까요? 책을 빨리 읽는 편이세요? 아니면 느리게 읽는 편이세요? 흡입력이 있으면 빨리 읽는 편이고요. 아니면 첫 번째 페이지 폈다가 닫는 편입니다. 그러면 좀 이제 쉬운 책들이 좋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 단계 때는 이런 왜 사업하는가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나모리 가지고 회장 책인데 왜 일하는가 이런 시리즈가 있습니다. 짧게 쓰여져 있고 읽기가 편해가지고 그런 거부터 만약에 독서를 내가 막 엄청 자주 하는 편이 아니다 그러면 이런 책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좀 마인드셋이나 일을 대하는 태도나 아니면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열망 뭐 이런 것들을 좀 키워가면은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실용적인 좀 지식을 얻어야 돼 하는 경우에는 좀 실용서를 이제 찾아보면 좋은데 제가 좀 많이 좋아하는 책은 요 원페이지 마케팅 플랜. 요거 마케팅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마케팅하고도 좀 많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마케팅 기법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그 제프 워커라는 분의 그 마케팅 방법론인데 이게 상품을 런칭할 때 어떻게 폭발적으로 잘 팔 거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원서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원서를 구해가지고 막 읽었었는데 지금 마침 또 올해 이게 번역본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또 추천서도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서점에서 번역본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러셀 브런슨 책이죠. 마케팅 설계자, 트래픽 설계자, 브랜드 설계자 이 설계자 시리즈 다 만약에 실용서를 지금 찾고 있고 마케팅에 내가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필독서를 하셔가지고 제가 네. 당장 읽고 싶은데 당장 읽을 수는 없어서 혹시 한 가지 정도 조금 소개 가능한가요? 책 내용은? 제 책이요? 네. 이거 뭐 선물로 드릴 수 있죠. 진짜요? 근데 이거 제가 이야기하는 이제 마케팅 방법이 할리우드 빌드업 테크닉이라는 마케팅 방법이거든요. 근데 할리우드 빌드업 테크닉 이름에서 아시겠지만 할리우드 영화가 개봉을 할 때를 떠올려 보면은 사실 수많은 그 사전 작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온라인에서 뭔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품을 팔 때는 그런 것들을 하나도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게 비단 할리우드 영화에만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써먹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촬영을 만약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런 촬영 소식들을 실제로 할리우드 영화를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업체들에서는 개봉 한참 뭐 수년 전부터도 그런 것들을 다 미리 떡밥으로 뿌려놔요. 주인공으로는 누가 낙점이 됐고 뭐 어떤 만화였던 게 이번에 영화화되고 캐스팅이 누가 됐고 현재 뭐 어디에서 어떤 촬영을 마쳤다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봉이 가까워지면은 우리 항상 뭐 예능 보면은 영화 배우분들이 막 예능에 이렇게 출연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능에 출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화 홍보. 영화 홍보하러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개봉일 전에 나오잖아요. 영화 배우분들이 이미 개봉한 영화를 가지고 지난달에 개봉했는데요 봐주세요 하면서 나오는 경우가 없거든요. 며칠날 개봉합니다 하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어떤 상품을 세상에 내놓기 전에 미리 사전에 사람들한테 다 알려놓고 출시를 사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마케팅 방법인데 온라인 사업을 할 때 이제 그런 프로세스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열심히 제품을 만드는 데만 시간을 쓰고 상품이나 서비스나 이런 걸 이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올려놓고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팔지를
고민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제 교육을 하는 거는 어떻게 상품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고객들이 사고 싶게 만들어 놓을 것인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상품을 이제 세상에 나왔습니다, 짜잔 공개했을 때 와다다다 고객들이 구매를 해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케팅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게 실제로 현업에서도 많이 통한다는 거죠. 통하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수강생분들 보면은 뭐 상품을 런칭하고 2일차, 3일차 만에 뭐 억대 매출을 이뤄내는 분들도 계시고 바로 첫날에 뭐 수천만 원의 매출을 내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그럼 그게 텀블벅이랑 와디즈랑은 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부 비슷할 수 있어요. 이제 저희가 세 가지 형태로 조금 나눠서 교육을 해요. 일단은 내가 아예 상품이 없다. SNS 팔로워 같은 것도 없어요. 완전 저는 맨 땅에서 지금 사업을 시작해야 돼요 하는 단계에서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저는 이미 상품이 있는데 이게 잘 좀 안 팔리고 있어요 하는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상품도 있고 팔로워 같은 것들도 좀 있어서 좀 이미 괜찮게 매출을 내고 있는데요, 더 폭발적으로 팔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각 단계에 맞게 좀 써먹을 수 있는 이 마케팅 방법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런 크라우드 펀딩 방식은 저희가 완전히 상품도 없고 팔로워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시작할 때 효과적으로 이제 그걸 어떻게 세상에 내놓을까의 방법론으로 좀 가르쳐 드리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마케팅하는 방법을 와디즈나 뭐 텀블벅이나 이런 데서 크라우드 펀딩 할 때 같이 결합해서 써먹으셔서 펀딩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것도 강의 중에 하나인 거네요? 그쵸. 왜냐면 이제 내가 그냥 크라우드 펀딩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상품이 있고 이걸 상세 페이지 가지고 미리 사람들한테 알려서 먼저 뭐 얼리버드처럼 사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펀딩이 열리기 이전부터 사전에 계속 마케팅이 사실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하기 더 이전에 그거를 사줄 만한 고객은 어디서 어떻게 미리 모아놓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드리는 거죠. 저도 꼭 신청하겠습니다. 며칠까지 신청이죠? 저희 17일 날 이제 시작을 하고요. 완전 3일간 무료로 다 저희가 라이브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손해볼 게 없는 신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제가 프로 수강러예요. 네. 들어보는 강의도 한 4-5개는 되거든요. 근데 무료 강의 들어봤는데 사실 뭐 약간 메인 강사 소개만 20분 하고 진짜 유튜브에 나오는 거 12-20분?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소개 오히려 30분 이렇게 좀 주객 정도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진짜 팁 주시는 거 맞나요? 보통 요즘에 이제 무료 강의들이 되게 많아졌는데 저는 이미 사실 포리얼이라는 사람을 아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 소개를 거기서 또 구구절절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아마 강의가 시작되면 거의 지각생분들 기다려주는 한 5분 이후에는 바로 저희는 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뭐 1시간 반 정도씩 꾹꾹 진짜 핵심 내용을 다 알려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무료 강의를 준비하면서 항상 마음가짐이 뭐냐면 이 무료만 듣고도 무조건 매출을 낼 수 있게 만들어주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무료만 듣고도 뭐 매출 1억 했어요 이런 분들 막 후기 올려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무료니까 손해볼 게 없잖아요. 제 생각은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료지만 여러분들이 지불하시는 게 그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을 지불하신 만큼 절대 후회가 없게 만들어 드리겠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고 꼭 컴퓨터 앞에 앉아서 수강하겠습니다. 믿어보셔도 됩니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제 스튜디오로 이동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집에서 사무실로 구경도 하고 스튜디오로 가고 있잖아요. 네. 평소에도 이렇게 좀 이동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평소에는 지금 강의실을 이제 저희가 접근성 때문에 양재역 인근에다가 얻어놔가지고 가긴 하는 건데 뭐 매일 강의실 스튜디오로 가진 않고요. 한 달에 강의가 있을 때 아니면은 촬영이 이제 거기서 있을 때만 가고 있어서 별로 그렇게 이동이 많진 않아요. 그러면 아까 보니까 사무실에도 직원분은 몇 분은 계시더라고요. 그럼 직원분이 총 한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원래 저희가 이제 한참 오랫동안 수강생분들 한 500분 넘을 때까지도 1인 형태로 계속 운영을 하다가 이제 수강생분들의 만족도를 좀 더 높여드리기 위해서는 관리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총 이제 3명 체제로 한참 운영을 하다가 아무래도 좀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전에는 소수로 계속 내가 좀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우하향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회사라는 게 영원히 이렇게 유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전에는 그냥 내가 잘 만들어 놓은 거 잘 굴리면은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이제 경쟁 강도도 바뀌고 시장 환경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유지가 아니라 결국 하락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성장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 이제 팀원분들이 더 이제 늘어났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아까 사무실도 보셨지만 이제 공간이 좁아요. 아마 확장도 하고 계속 성장시키기 위해서 좀 또
달리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되게 또 투자를 좀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네요. 이전에는 제가 돈을 벌면은 스타트업이나 이제 다른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투자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결과들을 추적을 해봤는데 결국 이 돈을 제 스스로한테 투자해서 제가 하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남들한테 투자를 해줬더니 다 날려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 스스로한테 투자해서 내가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저는 약간 이렇게 대표님들을 만나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뭐 돈을 벌면은 뭐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뭐 약간 심파적일 수도 있지만 저희 부모님을 일단 이사를 먼저 첫 번째로 시켜드리고 싶었고, 제가 계속 대학교 다닐 때도 저희 가족이 다 반지하에 살았거든요. 제가 이제 독립을 하고 나서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첫 사업도 막 어떻게 보면 실패처럼 끝났고, 그래서 계속 부모님이 이제 반지하에 살고 있었어가지고 돈을 벌고 첫 번째로는 부모님을 이제 아파트로 이사 시켜드렸었고, 그리고 오래된 그 아버지 차를 이제 바꿔드렸었고, 리스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했던 것 같고, 그 뒤에는 사실 제가 막 뭔가 사치를 좋아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대신에 여러 이제 경험에 돈을 많이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행을 간다든지 새로운 취미를 배울 때 그런 취미에 시작하는 것에 큰 어려움 없이 이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새롭게 스포츠를 배우는 거라든지 새로운 레저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좋은 것 같고, 시간을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내가 배우고 싶은 거를 편하게 배울 수 있다. 이게 지금은 돈을 벌어서 좋은 것 같아요. 착용하시는 걸 보면 저도 익숙한 뭐 나이키 이러는 거 착용하시고 계시거든요. 비싼 물건들 같은 거를 사고 싶었던 그런 건 없었나요? 예전에는 있었죠. 저도 뭐 학창 시절이나 대학교 다닐 때도 막 멋있는 옷이나 비싼 의류나 차도 막 좋은 거 막 외제차 이런 거 뭐 타고 싶은 마음 왜 없겠어요? 당연히 남잔데. 근데 막상 제가 지금도 뭐 무리하면 이것저것 다 살 수 있고 하지만 어떤 거는 무리하지 않아도 살 수 있고 그런 단계에 되니까 굳이 그거를 막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생각보다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좀 제가 지양하고 싶은 거는 실력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지, 만약에 마케팅을 위해서 이걸 막 것을 치장해가지고 뭔가 내가 막 슈퍼카를 탑니다 뭐 합니다 이런 건 좀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런 걸 안 해도 충분히 저는 유튜브에서 욕을 먹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걸 해서 욕을 더 먹으면 그럼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뭐 제가 그걸 막 엄청 바라고 막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전공법으로 실력으로 승부하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뭐 슈퍼카를 살 돈도 없습니다. 저는. 그럼 대표님은 이 일을 하면서 어떨 때 가장 보람을 느끼세요? 보람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니까 수강생분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받을 때가 사실 제일 보람이 있긴 한데, 수강생분들이 진짜 워낙에 다양해요. 놓여있는 상황 자체가. 근데 이미 사업을 잘 하시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훨씬 더 회사를 크게 키우고 막 잘 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런 것도 기쁘지만 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 계셨던 분들이 오셔서 정말 이제 삶의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그 메시지를 보내주실 때가 사실 저는 훨씬 좀 가슴 뭉클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주부분이신데 육아를 하느라 이제 경력도 단절되고 뭐 생활고 이런 것들에 이제 좀 고통을 겪던 분도 온라인에서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사실 막 자존감도 낮고 막 그랬던 분들이 어떻게 성과를 내서 잘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고 이제 인사를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받을 때 유튜브에서 뭐 강의팔이니 뭐니 욕을 아무리 먹어도 그런 거 한 줄 볼 때 그래도 내가 이 업을 하는 이유가 있다 하는 거죠. 이건 다 스튜디오에 필요한 장비들인가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여기 스튜디오에서 팟캐스트를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디오 인터페이스 장비랑 마이크랑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장비들을 좀 갖고 왔습니다. 자, 내 생각엔 여기 문 닫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금 공간음이 엄청 튀어서 들어갈 거라. 그건 맞아. 그러면 좀 정신이 없습니다, 좀. 잠깐 회의하시는 거 이제 좀 들었는데 네. 분위기 되게 자유롭더라고요. 자유롭죠. 뭐 일단은 이거는 자유롭게 회의를 해야 돼요. 앉아가지고 회의실에서 회의해서 나오는 이게 답이 아닙니다. 해답이. 어떤 얘기 하시고 계셨던 거였어요? 저희가 이제 이 공간에서 팟캐스트 컨텐츠를 좀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어디에서 어떤 구도로 좀 찍으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아무래도 팟캐스트가 이제 사운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운드라는 게 컨텐츠를 만들어 보면 알지만 이 천장에 지금 보이는 것도 방음 관련한 장치예요. 소리가 천장에 올라가서 튀어서 다시 막 튕기고 이런 공간음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알게 모르게 이 공간에 계신 분들이 마이크를 쓰는 강사가 막 2-3시간씩 강의를 하면 그걸 앉아서 듣는 게 되게 피로해지거든요. 사실 이런 게 다 돈이죠. 근데 그런 이제 퀄리티를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강사 대기실 공간이 저희가 좀 카펫도 깔고 좀 예쁘게 해놨다 보니까 거기서 찍는 게 낫겠냐 여기서 찍는 게 낫겠냐 그렇게 찍을 때 이제 마이크에서 소리가 어떻게 들어갈까 뭐 이런 것들 같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럼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잘 참여하시는 편이네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물론이죠. 저도 결국에는 컨텐츠 크리에이터이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모르면은 사실 뭐 알아서 PD님이 그냥 다 해주시겠지 이런 출연만 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크리에이터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저 편집도 다 제가 했었으니까. 여기는 원래 이제 저희가 그 강사 대기실 같은 걸로 쓰려고 공간을 만들어 놓은 곳이고요. 지금 아직 이제 커튼이 안 들어와가지고 조금 볼품이 없긴 한데 커튼이 조금 들어오면 차분한 좀 도서관 분위기로 꾸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목재 아니면 블랙 그리고 골드 이 정도 색깔만 써가지고 근데 되게 호텔 같은 분위기가 나요. 네 바닥도 호텔 연회장 같은 데서 쓰는 롤 카페트를 깔아가지고 세팅을 했죠. 해보고 느낀 거는 이렇게 돈을 안 쓰는 게 좋다. 제가 아까 사치를 싫어한다 그랬는데 자꾸 이런 데다가 돈을 써가지고 제가 슈퍼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팟캐스트 할 때 혹시나 이제 이 공간을 쓸 수 있을까 해서 아까 같이 논의를 했던 거고 팟캐스트는 이제 비즈니스 영역 아니면 크리에이터 영역 또 강사나 코치나 컨설턴트나 전문직 사업자분들 서비스 사업자분들 여러 사업자분들을 모시고 본인들의 지식이나 정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지금 촬영 예약이 되어 있는 거는 30만 명 넘게 구독자를 보유한 그 북튜브 채널 운영 중이신 북토크님 북토크님이요? 다음 주 저희 화요일 날 촬영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일단은 그 촬영 전에 좀 현장 답사처럼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들어오자마자 한 바퀴 딱 봤는데 여기가 또 눈에 띄더라고요. 네. 되게 좀 방송실에서나 볼 수 있는 소극장 이런 데서나 볼 수 있는 장비가 있어가지고 네. 강의하시는데 이렇게까지 장비를 구비해 놓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저는? 농담이고, 제가 어릴 때 그 메가스터디나 이런 인강을 되게 열심히 봤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정말 그 강사분들이 강의에만 집중하고 그 강사분들의 좋은 강의 컨텐츠가 세상에 잘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그래서 어떻게 저런 걸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이 시스템 안에서 좀 제대로 강의하는 모습들이 잘 녹화본으로 나오고 컨텐츠로 나올 수 있게 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사실 장비들을 좀 구비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장비들의 내용이 뭐 음향도 있고 영상 장비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카메라도 있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 현장에서 강의하는 내용이 실시간으로 녹화가 돼서 또 파일로도 나올 수 있고 온오프라인 동시 생중계를 할 수도 있고 그런 형태로 이 공간에서 강의들을 제대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만들려고 이런 장비들을 좀 구비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분필, 초록색 그럼 칠판을 중학교 때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도 없으셨어요? 네, 고등학교 때 딱 이제 그 보드마카로 바꿨어가지고 이런 초록색 칠판을 좀 선호하신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이 초록 칠판이 좀 감성이 있지 않나요? 모든 이 스타 강사분들은 이 초록 칠판에도 보통 강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록 칠판을 한 것도 있고 아무래도 저는 크리에이터니까 영상 찍을 일들이 또 많은데 이 설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가 흰 분필로 초록 칠판에 썼을 때가 좀 영상에서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일부러 이 초록 칠판을 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 분들이 이런 거를 좀 내가 스튜디오처럼 대관해가지고 나도 촬영할 때 이거 쓰고 싶은데 혹시 여기서 뭐 쓸 수 있을까요? 해서 이렇게 대관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저희 뭐 멤버분들 내부에서도 이제 대관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멤버가로 대관도 해드리고 지금 뭐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칠판은 이 지우개 역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잘 닦는 거. 이 관리가 되게 생각보다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계속 이제 빨고 말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잘 관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깨끗하지가 않기 때문에. 칠판 되게 오랜만에 봐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아직 근데 칠판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이 분필 필기가 좀 어색해가지고 어떤가요 좀? 글씨체에 조금 더 고민하셔야겠는데요? 제가 스타 강사분들 그 유튜브 영상 보면서 글씨체 많이 연구하거든요. 현우진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거 되게 조그맣게 쓰시더라고요. 오히려 집중하도록. 거기에 이제 카메라를 비싼 거 쓰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오늘 되게 좀
많이 견학시켜 주시고 좋은 얘기들도 많이 해주셔서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도움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17일 날 저 진짜 강의 들을 거거든요. 네. 아까 시간도 따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17일에 하는 강의는 어떤 분들이 들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사업하고 계신 분들이 들으면은 가장 좋긴 한데,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판단할 때는 좀 무형의 상품을 내가 팔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나 코치나 컨설턴트나 크리에이터 분들, 아니면 서비스 사업자, 이런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뭐 지금 실물 제품을 팔고 있다라고 해도 분명히 써먹을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상품이 있고 그 상품을 가지고 판매를 좀 폭발적으로 시키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들어와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이나 새로운 목표가 있으신가요? 계획은 이제 저희도 교육 지금 브랜딩을 다시 리브랜딩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리언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원래는 이제 인포디언스 비즈니스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오랫동안 교육을 해왔는데요. 이름도 어렵고 좀 사람들한테 직관적이지도 않고 해서 빌리언 캠퍼스라고 이제 리브랜딩을 하게 됐습니다. 빌리언이 이제 10억이잖아요. 그래서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부터 매출 10억까지의 그 로드맵을 다 우리가 제시하겠다, 이런 이제 뜻으로 빌리언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새롭게 교육 사업을 좀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부 지금 팀원들도 다시 업무 분담을 나누면서 열심히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게 잘 또 이루어져서 많은 분들한테 좋은 내용으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일단은 이런 영상을 찾아본다는 것 자체가 뭔가 지금 도전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도전 중이시거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영상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영상만 보고 끝내기보다는 영상에서 보고 뭔가 하나라도 배운 게 있으면은 그냥 실행을 하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업을 아마 꿈꾸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업은 이게 암기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실습을 더 위주로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이 영상을 보고는 뭘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그냥 바로 마스터 클래스 신청을 5초 만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시죠? 네,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대부분 사실 온라인 비즈니스나 마케팅이나 이런 거를 교육하시는 분들 중에 거의 한 90% 이상은 저한테 배웠거나 아니면 저한테 배운 분들한테 배운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원조 강의를 17일 날 한번 들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원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좋은 내용으로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글씨 어떤가요? 너무 좋아요. 네.